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총기, 미국의 그런 난사와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폭력, 젊은 청년들의 그 폭력적인 뉴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된 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좀 제안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우리 경제학 전공을 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 서현지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사업가 그리고 각종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조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조경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서현지 쌤하고 홍조경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제가 이제 토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도 해주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년들의 지금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약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그리고 각 가정 사회가 어떤 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좀 양지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서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마약이 늘어난다든지 묻지마 폭력이 자꾸 이런 잔혹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든지 지금 대다수가 지금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서현지 쌤 네. 남녀 간에 문제가 많이 사건 나는 게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요즘 나오는 아무래도 그 뉴스에 데이트 폭력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네. 우리 홍조경 쌤께서 데이트 데이트 폭력이 뭔가요? 데이트 그러니까- 하면서 폭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자친구가 며칠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이거. 자 여자친구를 살해했죠. 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네. 공부를 엄청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헤어지자니까. 헤어지자. 그리고 또 위에 또 뭐예요? 여자친구 7시간 감금하고 거의 폭행한 거예요. 살해 시도를 했단 말이야. 전 남친까지. 그럼 이게 뭐냐? 자기가 헤어졌다는 거에 대한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홍조경님하고 여자친구분하고 만약에 사귀었어. 네.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자 교제를 한다고 쳐. 그럼 네. 헤어지면 그 여자친구 쫓아가서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전 남친을 만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절을 자꾸 못 한다는 것은 뭐냐. 학생들의 지금 10대, 20대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뭐냐.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클 때는 좀 그런 게 없었어. 형들한테도 많이 꿀밤도 맞고 동네 형들한테도 네. 맞고 동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담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 그 공간 속에 또 학원이나 이런 데 단절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누구 말을 들으려고 안 해. 이렇게 충고를 해주거나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로 와라.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감히 이런. 저는 그 잔소리 그게 엄청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때만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잔소리 하면은 그게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대학교 때도 잔소리 하면은 그것도 다 적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어른들이 정신적인 멘토를 해줬단 말이죠.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이렇게 헤어졌다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렇지.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도 때리잖아. 교사도 폭행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이걸 통제할 거냐는 거야. 누구한테 또 그렇다고 또 학생들은 속 터지고 답답하고 분노 표출할 거를 보면 집에 가면은 네. 엄마도 바빠서 힘들어 지쳐서 그래. 아빠는 아빠대로 아빠는 더 지쳐 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 또 어려워. 이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학원과 콘크리트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네. 표출할 데가 없어. 표출할 데가. 그러다가 이제 만난 게 결국 애인인 거고 그게 그렇지. 나의 전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이걸 나랑 헤어지자고 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그러니까. 저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도 않나. 사실 그리고- 헤어져도 여전히 나만의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음.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아무래도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철학도 배우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됐건 이제 어른이 됐건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정도 나누고 이렇게 푸념도 하고 그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요게 필요한데 그 철학이 우리나라에서 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철학이 부재돼 있고 인성 교육이 너무 지금 없어요. 그냥 지식은 굉장히 방대한데 네.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막상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세상의 원리 그리고 각종 성인들이 살다 간 어떤 이런 삶에 대한 어떤 고찰 그다음에 각종 성인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지식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감정은 컨트롤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멘탈이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도 철학이 강한 대통령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육의 그게- 좀 중심을 대통령이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지 네. 이런 거를 교과목으로 설정을 하면서 그렇지. 네. 한자도 좀 넣고. 그렇죠. 왜냐면 요즘은 엄마들이 애한테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동학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애들 뭐 또 훈육하면 아동학대 돼.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또 애를 책임 안 지고 또 버리는 경우가 또 많아. 그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도 아동학대라고. 아동학대 되지. 또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좀 접근해서 사랑을 좀 뭔가를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성추행이고. 이거는 사방팔방에 너무 숨막히게 돼 있어가지고 표출할 데는 없고 이러니까 마약 늘어나고 억눌렸다가 한번 폭발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다음 대통령이 좀 철학적 기반이 있는 철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대통령이 나와서 아, 전 100% 공감합니다. 그런 거를 교과목으로 딱 넣어줘야 되지 않나 네.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저 사건 있잖아요. 수능을 만점 받은 의대생이란 걸 우리 사회가 최고로 길러낸 인재잖아요. 최고의 인재지. 우리가 네. 가장 좋다고 가르쳐 준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시험을 만점을 받고서 통과한 사람이 거기다 의대생이면 완전 미래가 창창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길로 들어선 젊은이가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교육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자, 만점이잖아요. 만점. 만점이란 거는 뭐든지 점수를 다 맞았다는 건데 만점인데 점수를 맞았는데 인성이 만점은 아니잖아. 그죠? 네. 지식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이 인성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분노 조절을 하는 거에는 수능 성적이 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통제를 해주냐? 인성이라는 거야. 인성이 뭐냐는 거예요. 인성은 바로 뭐죠? 인성이 뭐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솔루션을 오늘은 이제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보세요. 자, 제가 잠깐 일어나서 자, 양보. 그죠? 그 다음에 배려. 그죠? 그 다음에 격려.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하셨죠. 이제 젊은 청년들을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고 대화를 자꾸 들어주고 어떤 이해를 시켜주고 또 그들의 스트레스나 힘든 것들을 용기를 또 스트레스는 풀어주고 용기는 자꾸 복돋아주는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줄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자친구랑 헤어진 어떤 친구가 있어. 지금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있어. 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우리 한번 해줘 볼까요?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젊은 청년이 있어.
그러면 좀 괜찮다고 달래기도 하고 좀 네. 이렇게 따끔하게 혼도 냈다가 네. 그럼 또 다 지나가는 거라고 위로를 그래. 좀 해주면서 좋아요. 자, 우리 홍조경 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당신은 힘들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고 사실 세상에 물론 뭐 제 친한 만약에 동생이 저런 일을 겪었다면은 세상에 여자는 많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뭐 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클럽이라거나 그런 데를 좀 데려가서 기분 전환을 좀 하면서 세상이 넓다는 걸 좀 알려주면 어떨까. 근데 이게 그 헤어진 친구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격려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말을 해주냐, 지가 혼자 생각하냐, 그 차이가 큰 거죠. 그러게요. 그 빼줘야 되거든. 사실 들어만 줘도 되게 그게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만 줘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 남자고 여자야. 그러면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제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것은 끝이 있어 없어? 있죠. 있지. 내가 나이가 20살인데 결혼해야 돼? 아니지. 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꽃이 피면 지는 때가 있어. 네. 그러면 내가 누구나 태어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런 원리가 이 동양 철학이나 인성이나 이니에지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네. 옛 어른들의 말들도 보면은 야, 시작이 있을 땐 좋은 때로 또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또 식는 때가 오는 거야 라는 것이 이미 인지가 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가 헤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는데 네. 뭐가 문제냐? 나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떻게 나를 죽을 때까지 좋아해 줘야 되나?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자연은 아니구나. 때라는 것은 변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교제를 시작할 때는 야, 너무 그 친구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 네. 반드시 헤어지는 날도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과 헤어져야 내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거기에 너무 고정시키지 마. 일희일비 하루 웃었다가 하루 울었다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원리를 얘기를 해주면 당장 조금 슬퍼도 그 때가 지나면 괜찮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역학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탕화살이란 게 있는데 이게 끓는 물에 이제 손을 대는 살이라 해가지고 이 축이라는 글자와 인이라는 글자는 여기는 뭐냐면 지장간이 이 개신기가 들어있고 요 인은 무병갑이 들어있는데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으로 이 드러나 있는 건 축과 인이지만은 이 안에 있는 글자끼리는 강력한 합을 이뤄요.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야. 네. 그러면 압축이 됐다는 거야. 끌어당긴다는 건 이렇게 똘똘 뭉친다는 거잖아. 네. 뭉친 상태에서 오가 딱 와버리잖아. 네. 그러면은 빵. 그렇지. 축은 여기고 인은 여기인데 자축, 인묘, 진사에서 이 오가 오잖아요. 네. 축인 오가 돼버리면은 이게 오면은 가스가 방 안에 꽉 차 있는데 불을 딱 붙이는 것 같은 축인호를 탕화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탕화살이 뭐냐면은 척신난동 비슷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꽂힌다고 그러잖아. 꽂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자친구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내가 나머지를 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 말만 꽂히는 거야. 헤어지자 이 말만. 예? 그러면 거기에 꽂혀갖고 이게 빵 터지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압력이 꽉 차 있어. 우리 압력밥솥에 밥이 꽉 차 있어, 안 차 있어? 네. 차 있죠. 그러면 빼는 게 뭐예요? 추. 그 추 하나만 탁 하면 피 빠지잖아. 네. 그러면 다 빠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빠지거든요. 그 네. 빠지는 게 아까 우리 서현지 쌤이 말했고 홍조경 님이 말했던 들어주는 거거든. 내가 어딘가에 표출하는 거잖아.
네.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예를 들면 친구가 만약에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끓는 물이 막 이제 뻥 터질 정도까지 얘 봐라. 얘 지금 아무래도 여자친구 데리고 뭐 하겠는데 하면 야 일로 와봐 해갖고 그래 막 울어.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나는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야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그 다른 여자친구 또 나타나는 거야. 왜? 둥글둥글 계속 범죄로 가는 경우는 도니까.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초등학교 때 만난 여자친구도 그렇게 너 울분에 젖었었냐. 아니다. 너 1년, 2년 지나봐. 너 후회할 수 있다. 네 가치가 바뀔 수가 있어. 보는 시각이. 너 어렸을 때 짜장면만 좋아했냐? 너 지금 짬뽕도 보면 좋지. 너 대학생 됐으니까 소주도 마실 줄 알잖아. 근데 네가 초등학교 때 소주 맛 알았어? 이렇게 논리를 펴주면 가만히 들으면 내가 굳이 막 여기서 그리고 간단해. 이거야. 주변에 이렇게 말해주는 지인이나 뭐 있으면 그냥 빠지는 거. 너무 좋죠. 그게 빠져요. 네. 그게 풀린다. 실타래를 풀어주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거지. 자, A라는 친구가 B가 있는데 헤어지자. 그러면 슬프죠. 네. 일단 슬프지. 슬픈데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면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폭력 쓴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오나?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집에 가가지고 막 소주를 한 10병 놓고 마시고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공부도 때려치고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여기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즐거웠어. 그래 나 좀 슬픈데 나 스스로를 내가 한번 돌아볼게. 이러면 그만큼의 다른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걸 당장 그걸 이제 내가 올라오는 그 내가 뭐 차였다 나를 그런다는 그 자존 나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보도 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요런 구절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난동자들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세하는 거에는 부드럽게 해라 이거지. 부드럽게. 자, 예를 들면은 전철에서 우리 서현지 쌤 전철에서 혹시 시비 같은 거 누가 이렇게 막 그런 거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다행히 없네요, 아직까지. 되게 좋네요. 저는 없어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게 많이. 네. 근데 저는 전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저희 어머니가 눈을 함부로 마주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 말이야. 어제인가도 제가 버스를 이제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내리고 그분 내리고 나서 내가 내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는데 저쪽 자리에 있는 분 보고 처음 보는 분인데 술은 좀 많이 취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흉내 좀 내볼게. 빵빵빵 그래 갑자기 버스 안에서 빵빵빵 하면서 나는 확인 사살에 뭐 한 번 죽이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죽여 하면서 막 계속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탁 가다가 또 막 혼자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정신이 약간 이럴 수도 있던 이 사람이 제정신이던 정신이 약간 이제 만취해서 뭘 하던 부딪히면 안 돼. 무조건 안전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주변에 뭘 해서 이분을 안전하게 귀가하던 간에 아니면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옷을 다 벗고 위통을 다 벗고 도로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도로와 보도잖아요. 보도에 발은 나와 있는 거야. 다리는 나와 있고 위에는 다 남자인데 다 하고 누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일어나서 비틀비틀 막 도로로 왔다가 일 갔다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경찰서에 그래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게 잘 귀가 조치했는데 이게 처세 유익이에요. 처세 유익이. 공방 말씀하신 눈 마주치고 같이 거기서 맞대응을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피하고 그분이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주변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연락해서 그분을 안전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설득하고 뭐 했다.
위험하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있어. 근데 되게 막 저기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콩이니 팥이니 야 이놈들아 뭐 하고 안 된다. 네. 요즘은 그러면 위험하다. 네. 근데 저 양보, 배려, 격려 저게 예. 저희 어머니 때는 다 돼 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대가 변했는데 교육 과정이 좀 못 따라오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일단 피하라 그랬거든요. 그럼요.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강한 거보다는 약한 게 좋고 여기 보죠. 경로 착처. 그러니까 좁은 길에서 맞닥뜨려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내가 가던 길을 한 걸음 멈추고 그 사람을 먼저 가게 해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양보죠. 네. 양보예요. 그 다음에 자민홍적 이거는 다른 사람도 좀 베풀어 주라 이거야. 다른 사람도 좀 베풀어 줘야지 나눔이잖아. 배려해 주는 거잖아. 그럼 양보와 배려와 격려가 있으면 네.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양보와 격려와 배려가 되게끔 제도적으로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렇게 나온 공약이 있더라고. 이게 보면은 국가가 취업을 책임져 주는 거야. 그다음에 연애를 할 수 있게 국가가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죠? 성남시에서는 연애 이렇게 한 번씩 주선을 해줘요. 그 되게 효과가 좋다고 지금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게 뭐냐면 허경영 그 대표의 그 3.3 공약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부를 신설해라. 그게 뭐냐면 국가가 취업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까 그 젊은 청년들 있었잖아. 그럼 그 젊은 청년을 취업부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야. 그럼 전산에 쫙 미취업된 취준생들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배정받은 그 학생들한테 수시로 전화로 체크하는 거야.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아, 거기? 요즘 기업이 거기 많이 안 뽑은 것 같아. 거기랑 같은 보수의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 어때요?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는 거야. 자기 그 직업, 그 구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여자친구든 뭐든 그래갖고 이제 연애 공영제 하는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애 공영제 하는 데다가 재밌네요. 지역에 여기 한번 가보라고. 이쪽에 여성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더라.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이 지금 우리 정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연지 쌤한테 제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그럼 전화를 해. 저 혹시 그 취업 준비하시나요? 그럼 네, 제가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이제 전화한 거야. 취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뭐 전공 하셨습니까? 저 경제학 하고 있는데 네. 아무 데서도 안 데려가네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경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경제학 쪽으로 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자료 쫙 이렇게 일련 번호 해가지고 쭉 정리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연봉은 어느 정도 원하는지 뭐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춤해가지고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용기 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시에 가니까 우리 저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는 또 젊은 뭐 이렇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 아직 안 하셨으면 거기 가시면 네. 수당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주선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수당 주시면은 당장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을 수가 있어. 그쵸. 아까처럼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좋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자친구 스타일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지금 모 시에 가면 매달 모이는데 네. 엄청 좋다고 나와보라고 친구랑 오시라고 20만 원도 드려요. 그다음에 네. 파티도 해요. 그리고 혹시 악기 다룰 줄 아십니까? 이거 재밌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가진 문제가 이제 취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고 출산하기 힘든 문제인데 저 공약들은 이제 그걸 국가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해주는 마음 그런 게 좀 근데 느껴진다. 이런 공약을 낸 분이 아마 요 양보와 배려와 격려 이런 추기노 탕화살 이런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